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략은 윤석열 추억팔이뿐입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일 잘하는 후보들과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어제 출범한 국민의힘 선대위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사실상 윤어게인 원톱 체제입니다. 당장 당내에서부터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지도부 이선 후퇴를 거론하며 선대위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표된 뒤였음에도 공식 사퇴한 것입니다. 중진 의원들도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중진들에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를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윤어게인 선대위를 거부한 셈입니다. 출범식 빈자리를 채운 것은 이진숙, 김태규, 이용 후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주역들이 국민의힘 주리로 다시 알박기 하겠다는 것입니까? 선대위 장면도 윤석열이 하던 짓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지방선거 선대위지만 지역의 미래와 정책 비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왜곡과 선동, 발목 잡기뿐입니다. 윤어게인 세력에게는 그리운 화법일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진절이 나는 악몽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저지르는 내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쁩니다.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길에 놓인 과제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중동 상황을 차분히 관리하고 자본시장 정상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지역 발전을 이루고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일할 지방 정부가 꼭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각 지역의 일 잘하는 후보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식 거짓 선동과 공작을 중단하십시오. 허위 사실과 날조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윤석열식 거짓 선동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판결문에 확정된 사실조차 무시하고 일방적 주장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정원호 후보와 관련된 30년 전 사건은 5.18 민주화 운동과 6.27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 차이로 발생한 다툼이었습니다. 그것이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정된 사실입니다. 1996년 30년 전에 선고된 법원 판결문에는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정치관계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라고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5.18 관련자 불기소 처분과 위증 수사 여부를 두고 공방이 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광주 사태는 중국 문화혁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발언이 신문 일면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 인식과 정치 문제를 둘러싼 언쟁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재섭 의원은 당시 구의회 회의록에 기록된 민주자유당 구의원의 일방적 발언을 그대로 가져와 마치 사실인 양 호도했습니다. 토끼록은 참석자의 발언을 그대로 기록한 것일 뿐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구청장을 공격하기 위해 상대당 소속 구의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한 일방적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재섭 의원의 선동과 공작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의해 공개된 판결문의 객관적 자료는 외면했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취사 선택해 정치 공세에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재섭 의원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속기록에서 일방적 발언을 한
해당 구의원이 무소속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사실상 내천을 받았습니다. 형식상 무소속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해당 구의원의 당시 선거 공보물에는 민주자유당 양천갑 부위원장 경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공작을 벌이면서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까?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위 조폭설 유포에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때와 똑같습니다. 거짓으로 서울 시민을 선동하고 정원 후보에게 어떻게든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 합니다. 이를 주도하는 김재섭 의원은 청년 정치인이 아닌 윤석열 주니어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김재섭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저질 정치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허위와 날조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윤석열식 선동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역점 사업 감사의 정원을 결국 강행했습니다. 12일 준공식에서 오세훈 후보는 한없이 뿌듯해했습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지적을 쌓았다는 성취감에만 도취된 것입니다. 참으로 아둔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시민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철창에 갇힌 것 같다고 합니다. 밭도로총 조형물이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어떤 곳입니까? 내란을 이겨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리고 문화를 꽃피우는 곳입니다. 최근 BTS 공연이 열려 전 세계인이 이목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23개의 거대한 밭도로총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거대한 따릉이 주차장 같다거나 양갈비 같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겠습니까? 오세훈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엄과 내란 과정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다 정부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한 것입니까? 어떻게든 선거 전에 치적 쌓기에 실적을 올리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시민들은 사업에 207억이 들었다는 얘기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을 위한 일에 직접 쓰였으면 좋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애초에 서울시민 60%가 이 사업에 반대하는 이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세훈표 혈세 낭비는 감사의 정원만이 아닙니다. 총 사업비 1,500억 넘는 한강버스에도 막대한 혈세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쏟아부어야 합니다. 출퇴근용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출퇴근하지 않고 친환경이라고 했지만 탄소 배출이 내연차 3,700대 수준입니다. 종묘 앞 초고층 빌딩과 특혜 의혹 등 유사한 헛발질이 셀 수도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선거운동 다닐 때가 아닙니다. 서울을 오세훈 치적 쌓기 말판쯤으로 여기는 이 오만함부터 뜯어 고치십시오. 서울은 서울 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상입니다.